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요즘 폭염에 공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요즘 도서관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의고사 출제하고, 그 다음 이번에 제가 특히 신경을 쓴 것은, 많은 분들이 알긴 아는데 이것을 내가 백지에다가 답안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관점이란 말이죠. 알긴 안단 말이죠. 근데 그 어떻게 답안 작성을 15점짜리를 풀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는 제가 내일 구입 안내에 대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AI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AI는 처음에는 제가 오복무감 그러면 오복무감이 이게 5가지 복 이렇게 해석하다가 이제 이론수를 제가 많은 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틀린 것을 지적하니까 이제는 많은 수준. 그래서 AI가 손해평가사 12회 시험을 본다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제가 문제를 풀고 답안을 쉽게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가 됐더라도 답안지에 쓰는 것도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한 것이 바로 그거죠. 이번 모의고사는 제가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 왜 이 공식을 먼저 적용하는가, 어떤 조건을 놓치면 틀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가 많이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계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문제에서 반드시 찾아낼 핵심,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계산 순서,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 규정, 그 다음에 초등학생도 기억할 수 있는 암기법,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뭔지, 실제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되는 한마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답을 간단하게 쓰고 해석이 AI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모의고사 구매를 하시게 되면 문제, 답, 그리고 답 아래에 AI가 아주 자세하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감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모의고사지를 받아보시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목은 모의고사는 스토리텔링으로 이해하고 AI로 완성한다는 타이틀로 모의고사를 발간을 해서 내일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상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간은 1강이기 때문에 57페이지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2강 평년 착관에 대해서 쉽게 푸는 방법, 그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차 1과목은 제가 설명할 것은 뭐가 중요하다, 그리고 꼭 풀어야 될 문제 중심으로 제가 풀이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57페이지를 30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주요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론서는 가끔씩 보는 거고, 이 지금 예상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제가 압축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이것만 봐도 더 이상 크게 보지 않아도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인데요. 이론서를 읽다 보면 너무 많습니다, 내용이.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위험의 정의, 위험 관련 개념에서 위태, 손인, 손해에 대해서는 중요하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의 분류 다 시험에 나왔죠. 나온 부분은 이것 외에는 나올 게 드물단 말이죠. 나오면 항상 나는 한 10점에서 15점 정도는 1과목이든 2과목 틀리겠다, 버리다 말이에요. 버리고 나면 85% 정도에서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정확하게 공부하면 그래도 실수해도 70점 정도, 요게 가장 중요한 공부 요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부분의 위험의 유형 다 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쓰라 생가 제인이다,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죠. 위험관리 구성 요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관리 방법.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에 다 압축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소화해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위험의 다양한 정의를 아는 대로 써라. 아는 대로 써라는 문제보다는 뭐 4가지를 써라, 3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오겠죠. 요 부분은 아마 개수가 나올 거다. 그래서 요거는 위험의 다양한 정의가 아니고 위험의 다양한 정의를 3가지를 써라. 요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 부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2번 위태 손인 손의 관계를 간단하게 써주라. 이건 언제든지 주관식 15점짜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험의 이해는 꼭 알아야 될 것. 위태 손인 손해 위험한 상태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강가에 강이 막 흘러가고 있을 때 평상에다가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장아장 걸어간단 말이죠. 운동장이라면 이런 위험이 없겠죠. 이것이 바로 위태다. 그리고 손이는 애기가 탁 강물에 휘말려 갔습니다. 부모가 그걸 보고 오 하면서 뛰어가서 애기를 건졌을 때 손해의 원인이 바로 이거죠. 강물이 되겠죠. 그리고 손해는 병원에 갔을 때 이상 없습니다 했던 손해 난 것이 아닙니다. 손해는 금전적으로 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것을 손해다. 이렇게 연상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차 1과목은 총 내가 공부할 범위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위험 분류가 중요한 이유에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험의 분류 기준에 관한 것.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이런 것이 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 그래서 위험 속성의 측정 여부부터 해서 요거는 정리를 반드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아마 5점짜리에서는 뭐 틀릴 확률이 적습니다. 예. 위험의 분류에서 일반적으로 보험에 적합한 위험, 객관적이고 순수 위험이고 정체적인 위험이 특징적 위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번 위험의 관리 방법, 물리적 위험 관리. 이게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죠. 그리고 재무적 위험 관리는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이것은 반복해서 유사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출제가 되었죠. 이제 출제가 되었고 이거는 예상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다음 위험관리 방법을 선택할 경우 고려해야 될 3가지 기준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이 예상 문제는 중요하면서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시험에 나왔죠. 위험의 특성에 대해서는 적다, 많다. 그래서 소, 다, 그 다음에 적다, 많다를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순서를 바꾸어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것은 위험 보유. 그래서 소보전, 위험의 증가죠. 위험의 증가. 그래서 순서를 바꾸더라도 소보전, 다손위 이렇게 해서 암기해서 순서를 바꾸더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농업 부분 위험 요인인 생산 위험과 가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위험별로 각각 나열하시오.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산위험 관리 방안은 영농 다각화, 농작물 보험 가입, 재해 대비 기술 수용. 이렇게 제가 읽는 이유는 이제 차를 갖고 다니시거나 이동하면서 교재를 보지 않고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중요한 부분들은 다 좀 읽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농업 부분의 위험 관리 방안 중에서 농업 위험의 유형에 따른 정책 수단 위험의 유형별로 각각 열거하시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생산 위험부터 가격 위험. 이런 부분들은 꼭 알아야 될 것만 공부합니다. 보험에 의해서
전부 다를 공부하는 것은 좀 시간 낭비죠. 시험 출제가 5점에서 15점 사이에 나오지만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정리를 해 나가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좀 1교시 이 시간에서는 중요한 것만 찍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내용 정리, 보험의 의의와 원칙, 보험의 정의가 뭐다 하는 부분하고 보험의 특성, 이 업무방법서의 내용을 다 압축해 놨기 때문에 이 정도만 공부하면 이상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예상 문제, 보험의 정의는 다양하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험을 서술하시오 해서 이 부분도 정리해 놓도록 합니다. 2번, 보험의 특성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보험의 특성에서 손실을 집단할 때 검토해야 할 중요한 것을 쓰라. 아마 이 부분도 발생 빈도와 평균 손실의 규모 가로넣기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 놓도록 합니다. 보험의 성립 조건도 아마 5가지 쓰라 나오겠죠. 5가지를 쓰시오.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핵심 내용 정리, 보험의 기능, 보험의 순기능, 보험의 역기능, 역선택 및 도덕회의가 제일 중요하죠. 이는 언제든지 15점짜리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다. 역선택과 도덕적 회의의 비교는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의 순기능을 모두 쓰시오. 뭐 5가지를 쓰라는 게 나오겠죠. 5가지를 쓰라. 이렇게 보시면 보험의 역기능 3가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선택과 도덕적 회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부분이 나열식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손해보험의 이해, 손해보험의 원리가 뭐다. 요거는 언제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주요 내용들을 다 압축해 놨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해도 충분하게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그 중에서 보험자 대여의 원칙 3가지 목적이 뭐냐 쓰라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피보험의 원칙도 중요하죠. 요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하게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손해방지 경감비용의 보상,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 그 다음 이거는 시험 나왔겠죠. 보통 보험약관의 해석이 중요하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이렇게는 시험에 나왔다 하는 부분이고요. 재보험의 기능, 요까지만 공부하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나올 확률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해보험의 원리 5가지를 아는 대로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손해보험 원리 중에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과 수리상등의 원칙을 비교 설명하라 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다. 다 5점짜리가 다 뭐든지 나올 수 있죠. 근데 너무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손해보험의 원리에서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규제를 3가지를 쓰라 나오겠죠.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의 등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녹음하면서 시간을 좀 줄이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4번 요거 손해보험의 법적 특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를 넣기가 가장 유력한 출제 문제다 보여집니다. 그 다음 5번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을 5가지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요 부분도 정확하게 암기를 해놓자. 그 다음 법적
특성 중에서 불효식 낙성계약을 간단히 설명하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 정리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4가지를 쓰라, 3가지를 쓰라 이렇게 나오겠죠. 반드시 암기합니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의 3가지 목적을 쓰라 중요하다겠죠. 여지없이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중에서 실손보상의 원칙의 예외 중요하죠. 3가지를 쓰라. 이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10번 법적 원칙 중에서 피보미익의 원칙 이것도 뭐 3가지를 쓰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대부분 보험에 의해서는 이 정도 범위만 공부해도 저는 80% 이상은 알아맞힐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1번 12번 이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해야 될 것은 꼭 알아야 될 것. 이 부분에서 농업재해 보험 특성과 필요성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의 특성 6가지, 농업재해 보험의 필요성과 특징, 기능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쓰고 자, 올해 시험에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그 핵심 내용에서 보험 가입자 가입 자격 및 요건 요 3가지 요 3가지가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입 자격에서 200만원은 암기 안 해도 되겠죠. 다 200만원이니까 100만원 이상일 때 50만원 이상일 때 200제곱미터 면적, 농업수입 안정보험은 전부 다 면적입니다. 면적.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5점짜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보험 대상 농작물의 보호의 목적물, 과수, 식량작물, 채소작물 이 부분을 다 암기하기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용작물이 뭐다, 임산물이 뭐다, 버섯 요 3가지만, 표고버섯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임산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면 오름이라는 것에 들어간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3가지를 반드시 공부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나온다면 이거 이상 과수작물을 써라 이런 게는 잘 안 나오겠죠. 특용작물과 임산물, 버섯작물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분류했을 때 이 부분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2차 2과목과 관련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15%형, 10%형이 없는 것, 이거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간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습니다. 뭐 15%형만 있는 것, 뭐 10%, 15%가 없는 것, 이거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출제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거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거다. 자기 부담금은 2차 2과목에서 미리 공부했기 때문에 이건 충분하게 정리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 다음 자, 보험료, 손해율 및 가입요소에 대한 할인 할증은 중요하지만 이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박스가 나온다면 5년 동안의 최대 할인율은 30%를 할인해 준다. 그죠? 최대 할증은 이럴 때 50%다. 요것만 가로넣기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방제시설도 뭐 이런 부분도 5% 할인이다. 뭐 브로콜리는 뭐일 때 요거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나올 확률이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5% 정도만 하나 대표적으로 나오면 관수시설은 5%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들 별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제시설 판정 기준은 시험에 자주 나오죠. 요거는 숫자들은 다 중요하다. 숫자가 나오는 것은 다 공부해 놓자. 요거는 나올 수 있다. 요 부분 판정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나오는 부분은 특히 유심히 서리 방지용
미세사수 장치도 10R당 500에서 800리터다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위주로 하는데 이거까지는 안 나오겠죠. 요거까지는 안 나오고 나머지 요 부분만 제가 체크해 준 것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 부분도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나오는 유력한 것. 이 중에서 나오는 게 5점에 15점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설렁설렁 지나가든다 할지라도 여기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강약 조절해서 여기서 시험 나올 거는 바로 이거죠. 국고 보조율에서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과와 저가전 품목일 때 자기 부담 비율 또는 보장 수준. 이 반대말이 자기 부담 비율이죠. 자기 부담 비율이 10%일 때 보장은 90%니까 10%, 15%, 20%, 30%, 40%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 보장 수준은 20%가 처음 가입할 때 기준이다 보니까 다른 작물도 50% 해주기 때문에 50%고 33인 그죠? 33인 38 60 65 47 48 5 60 근데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죠. 국고 보조율에서 이것을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암기는 암기 팁으로서 우리는 국고 보조율 10%일 때 47%, 48%, 50%, 55%, 60% 암기를 했다면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 주어졌을 때 이 품목을 어떻게 암기하느냐. 그래서 콩양이 간다. 어디를? 마양 고등학교를. 누구와 함께? with 주먹 쓰는 배무옥과 함께. 그리고 논작물에서 몇 품목은 열로 같지만 몇 품목 위에 있죠. 그러니까 아래에 써 있는 것은 보리입니다. 보리. 그리고 과수 16종 중에서 1군입니다. 1군이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다. 이 중에서 자두는 자늘하고 빠졌다. 그러니까 요거 6개, 7, 8, 9, 10, 11, 12, 13개 품목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정리되면 우리는 핵심은 다 파악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상 문제도 다 중요한 것만 좀 체크해 놨죠. 보험가입 자격 기준.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의보험 방식의 농작물 재보험 가입에도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이를 간단히 설명해라.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요거 나올 수 있죠. 농작물 재보험 대상 중에서 가입 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넣기 해서 이것이 딱 나오기가 좋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 범위는 이 보험에 의해서 15점 정도가 출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보고 있는 가입 금액과 면적,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 내용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기부담금 제도, 그 다음 병충해, 복숭아, 고추, 감자, 벼, 사과, 배추. 병충해에 대해서 반드시 5점짜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해 놓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 납입 방법.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냈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 미만일 때, 5년일 때 30% 할인. 그죠? 30% 할인하고 최대 할증은 50%다. 요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엉뚱한 데서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 가끔 때문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
최대 할인과 최대 할증 이 부분만 5년 동안에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자.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제시 판정 기준 중요하다고 했죠. 요거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끔씩 적용보험료 산정식을 쓰라 이렇게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조건을 주고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면 혹시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 가입 금액 산출에 관한 설명이다. 이 부분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자기부담 비율, 정부 지원율, 이 부분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 품목이 더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8번. 자,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출제 모의고사는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서 내일 총 정리해서 교재 구입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바로 평년 착과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제가 아주 길게 설명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